안녕하세요. 반려견과 반려인 모두를 위한 강아지 음식을 만들고 연구하며 강아지 수제간식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슬곰장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인사말이 길어졌죠? 이쯤에서 제 소개를 한 번 더 드릴 때가 되었을 것 같아서입니다. 자, 일단 인사는 간략하게 여기까지만 하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강아지들은 저희가 먹는 초콜릿을 먹지 못한다는 점, 반려견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시겠죠?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만들 몽쉘은 정말 사람이 먹는 초콜릿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초콜릿 대용으로 캐럿 가루를 사용해서 만든 강아지용 몽쉘입니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몽쉘을 추천하고 싶은 강아지들이 몇몇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먹는 간식과 비슷한 간식을 우리 반려견들과 함께 하고 싶으신 보호자님들, 평소 과한 단백질 섭취로 신장이 나빠지고 있거나 노령견 같은 경우에도 단백질을 줄여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단백질 함량이 비교적 낮은 간식을 찾고 계신 분들 모두 포함되지만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동물성 단백질을 전혀 먹지 못하는 강아지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베이커리에 흔하게 쓰이는 달걀조차도 알레르기나 육류 제한 때문에 먹지 못해서 강아지 베이커리 종류들은 거의 먹지 못했던 아이들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강아지들은 육류 위주의 식단과 간식,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로 영양을 섭취하고 에너지를 내기도 하죠. 우리 강아지들에게 빠질 수 없는 식재료인 고기가 들어가야 확실히 더 잘 먹어주기 때문에 맛있는 고기를 듬뿍듬뿍 넣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상황에 따라 조금 줄여줘야 된다던가 육류를 제한해야 하는 강아지 친구들, 슬곰이네를 운영하면서 여러 문의를 받아왔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강아지들이 이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챙겨주고 신경 써주고 싶었는데 이제 그런 마음에 늦게나마 이렇게 강아지들을 위한 특별한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렇다고 육류를 제한하는 아이들만 먹어야 하는 간식일까요? 아니죠. 고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고기를 넣으시면 됩니다. 몽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주의하셔야 될 점 하나 있습니다. 입맛이나 상황에 따라, 몸 상태에 따라 재료를 변경해 주셔야 할 수도 있어요. 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응원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안녕. 그러면 재료를 손질하고 이 재료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일단 달걀조차도 먹지 못하는 강아지들을 위해 준비한 고소한 향이 가득 담긴 아마씨 가루입니다. 아마씨는 필수 지방산인 불포화 지방산 중 오메가3 함량이 풍부해서 우리 강아지들의 피부에도 좋지만 심혈 관계에도 여러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네요. 아주 착한 슈퍼푸드 맞겠죠? 하지만 아마씨는 주의하실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요.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많은 만큼 상하기도 쉽기 때문에 보관에 꼭 유의해 주셔야 해요. 좋은 영양을 주는 아마씨이긴 하지만 또 많으면 독이 된다고 하니 자주 급여하시거나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주지 않도록 해주세요. 소화가 잘 되는 쌀가루입니다. 물론 다른 곡물 가루들로 대체하셔도 괜찮고요. 곡물들의 특징을 확인하셔가지고 우리 강아지한테 맞는 가루를 사용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자철이라서 감자가 풍년이죠. 감자는 절대 싹이 나지 않은 신선한 감자를 사용해주시고 잘 삶은 감자를 으깨서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채소로 비타민과 식이섬유를 더해줄 건데요. 위장을 보호해주는 비타민 U가 풍부한 양배추를 소량 준비했고요. 칼로리도 낮고 면역력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식이섬유도 많기로 소문난 버섯, 그 버섯들 중에서도 저는 일단 오늘 이렇게 양송이 버섯을 준비했습니다. 버섯의 종류가 많은 만큼 특징과 효능이 모두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원하시는 버섯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산에 가서 아무 버섯이나 따오시면 안 돼요. 한천가루는 우뭇가사리로 추출해서 칼로리가 되게 낮아요. 오늘 굳혀주는 역할을 해줄 아주 중요한 재료이고요. 요 캐럿 가루,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은 초콜릿 대용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는 콩과 식물이고 사람들 카페인 못 먹는 분들 대체로 많이 드시던 건데 요즘은 강아지 간식으로 더 유명해요. 칼슘과 무기질이 많아서 강아지들에게 아주 좋다고 소문나 있죠. 식이섬유도 많아서 강아지들의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간식 만들 때 락토프리 우유, 유당 제거 우유를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이 유당 제거 우유에도 동물성 단백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못 먹는 강아지들이 조금 많더라고요. 그리고 민감한 아이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강아지들을 위해 이런 무첨가두유, 여기 원액두유 보이시죠? 달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먹던 강아지들 유당 제거 우유보다는 나트륨 함량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사용하거나 급여하시지는 마시고 조금 정도 사용하시는 걸로 추천드리겠습니다. 혹시 락토프리 우유를 먹어도 되는 강아지라면 락토프리 우유를 그냥 사용하셔도 괜찮으니까 꼭 참고해주시고요. 지금 이 두유와 함께 이렇게 물도 준비했는데 이 물은 이따가 코팅 작업할 때도 쓰이긴 하지만 반죽에 들어가는 농도 조절하는 데도 쓰일 거예요. 원래 보통 우유나 이런 걸 많이 쓰긴 하는데 오늘은 물을 조금 넣을게요. 미리 쪄둔 고구마입니다. 이 고구마도 사용할 건데 이거는 몽쉘 안에 들어가는 생크림 대신에 사용하는 거라서 굳이 안 넣으셔도 괜찮다라고 하신다면 이 과정은 생략하셔도 좋아요. 이 재료는 굳이 준비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일단 크림 대신에 저희는 고구마, 고기가 아니면 안 먹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감자 대신에 고기를 다져서 넣어서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이 몽쉘 만들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사람 몽쉘이에요. 미리 손질을 해둔 감자를 푹 삶아주세요. 잘게 으깨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아마씨 가루와 물을 넣고 아마씨 달걀을 만들 거예요. 이 아마씨 달걀은 실제로 달걀 대신에 채식 베이킹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편이에요. 사용 전 미리 만들어서 점도를 맞춰주시고요. 양배추와 버섯은 작게 다져줍니다. (5분) 이상 구웠더니 처음과 다른 점도가 되었죠? 저는 영상에서 쌀가루를 먼저 넣고 있지만 물을 먼저 넣으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쌀가루와 캐롯가루까지 넣어주시고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물을 먼저 넣는 게 더 잘 섞이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벌써 가루와 물을 이렇게 넣었으니까 잘 섞어줄게요. 잘 섞어주셨다면 이제 아까 으깼던 감자를 넣을게요. 근데 참고로 사실 감자보다 고구마가 기호성이 더 좋아요. 그리고 또 잘 섞으셨다면 다져두었던 채소 모두 넣어주세요. 잘 섞다가 급한 나머지 저는 손으로 더 빠르게 섞어주었어요. 그러니까 더 반죽이 잘 되더라고요. 똑같은 분량으로 4덩이 종이 오일 준비해주세요. 종이 오일을 무스링의 크기에 맞게 대충 잘라주세요. 제가 준비한 무스링은 스테인레스 미니 무스링이고요. 이 무스링은 꼭 준비하실 필요는 없고요. 똑같은 걸 준비하실 필요도 없어요. 반죽 하나를 무스링에 넣고 꾹꾹 눌러 담아 채웁니다. 편하고 쉬운 방법을 위해 무스링으로 얘를 보여드리지만 그냥 손이나 다른 도구들로 틀만 잡아주셔도 괜찮아요. 반죽이 너무 높으면 잘 익지 않으니까 반 정도만 채워주시고요. 반죽 밑은 종이 호일을 깔았으니까 위엔 크기에 맞게 잘라주세요. 팬에 반죽을 모두 올리고 익혀줄게요. 팬 뚜껑은 아니지만 대충 맞는 뚜껑을 찾았어요. 어느 정도 열만 올랐다면 타지 않게 약한 불로 낮춰주시고 반죽이 조금 단단해져서 무스링을 빼고 있는데 뜨거우니까 도구를 사용해주시고 손을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위아래가 모두 잘 익을 수 있게 뒤집어 주시고요.
이제 불을 끄고 뚜껑을 마저 덮어서 잔열로 속까지 완전히 익혀줄 거예요. 자, 그동안 두유를 냄비에 넣고 물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한정가루를 미리 넣고 불려둘 겁니다. 캐럿 가루도 미리 풀어줄 거예요. 지금 넣어주세요. 막상 풀어보니까 조금 더 진해도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추가를 해줬고요. 저어주세요. 이제 반죽들을 꺼내서 종이 오일을 벗겨줍니다. 반죽이 완성되었습니다. 처음 팬에 닿았던 부분이 살짝 탔죠? 이거는 긁어내주시거나 잘라내주시고 안에 크림처럼 고구마를 채울 거라 칼집을 내주었어요. 안정감을 위해 뒷부분은 조금 남겨주세요. 이 속에 고구마를 조금 넣어볼게요. 적당량만 넣고 반죽을 꾹꾹 눌러주세요. 나머지도 똑같은 작업을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미리 풀어두었던 캐럿 두유 약한 불에서 가열하고 잘 저어주세요. 양이 적어서 금방 꾸덕해지거든요. 몽쉘 반죽을 넣고 굴리면서 코팅을 해주고 잘 묻혀지면 꺼내서 잠시 식혀주세요. 다른 반죽들도 굽기 전에 빨리 굴려주시면 됩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채워서 마무리를 해주세요. 이 남은 캐럿 두유를 토핑용으로 사용할 거예요. 조금 더 연한 색깔을 위해 두유를 추가해서 약한 불에 올리고 빠르게 저어줍니다. 이미 한전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가열을 해도 꾸덕해지고 그리고 굳어지기도 합니다. 오일병을 사용해서 몽쉘의 토핑을 시도해봤습니다. 굽기 전에 빠르게 그려야 해요. 아니면 이렇게 안 나옵니다. 결국 포기를 하고 다시 짤주머니를 사용했어요. 이번에도 빠르게 그려야 하지만 아까보단 조금 수월하더라고요. 짤주머니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혹시나 그리다가 잘못 그렸다면 금방 굳은 선 하나를 똑 떼어내주시면 됩니다. 깔끔하게 떨어지니까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완전히 굳힌 몽쉘을 보관하실 때는 냉장고 2일, 냉동고 10일, 전자레인지보다 자연해동 추천드리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